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빠질 때 많이 빠지더니 올라올 땐 시원치가 않습니다. 지금 76,000원대인데 차트 보시면 뭐 이건 낙폭 제대로 회복도 못했습니다. 절반도 회복을 못했거든요. 8만 원대 진입도 못했습니다. 지금.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별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은요. 자, 미국은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 절반 정도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복할 때 회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려갈 때 더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뭐 재수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관련이 굉장히 깊죠. 이번에 장 빠진 원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그리고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만 들어가 있는 리포트 영상 진행하고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빠진 원인 뭐였죠? AI 때문입니다. AI 버블론이 생겼어요. 자, AI 실적이 나오는 게 별로 없는데 아니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멀리 갔다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블랙엘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 올해 출시 못합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있죠. 두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리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 NKD 트레이드 이것도 결정타죠. 그동안 엔화가 너무 싸서 헤지펀드나 큰 손들이 이거 빌려 투자했는데 엔화 값이 급등합니다. 금리 인상하면서 뱅크 오브 재팬에서. 자, 그래서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담보 부족 사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주식을. 뭘부터 팔았을까요? AI 주식부터 팔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엔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헤지펀드들이. 이거 팔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도 관련 있죠. 중동 문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 석유가 들어옵니다. 두바이요. 여기 봉쇄되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까?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연준에서 금리 결정하겠죠. 0.25 컷이냐, 0.5 B컷이냐. 자, 두 번째, 10월 중순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옵니다. 결자 해지라고 엔비디아가 올린 시장, 엔비디아가 뺐습니다. 다시 올려야 되겠죠. 자, 실적이 잘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 주가 올리려면. 세 번째, 역시 중동 문제. 이거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되겠죠. 전면전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의 항모 전단을 중동 쪽에 파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4시간 안에 공격하겠다. 자, 시장이 지금 살아는 판입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먼저 삼성전자 여러분, 자, 주주 관계를 보시면은요, 삼성생명 20%, 국민연금 7%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28% 정도는 대주주 물량입니다. 그죠?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 한 56%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럼 84% 물량은 자, 기본적으로 잠겨 있는 물량. 외국인이 갑자기 막 팔진 않겠죠. 자, 그러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10% 내외.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겨도 이 기관이나 외국인 이들한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물량이 너무 적어요. 여기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전략 전술. 지금 상황에서 뭐죠? 매집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얘네들이. 이게 핵심이죠. 이거라도 알아야지 저점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출구 전략도 물론 있겠지만 출구 전략보다 어려운 게 매집 전략입니다, 여러분. 자,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중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56% 정도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안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자, 박민수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외국인들 제가 거래도 많이 해봤거든요. 얘네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주식 사는 게.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저 바닥에다 깔아놓죠. 두 번째 구간 매수입니다.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주가는 3단계 정도 가야지 2단계, 3단계 갈 때부터 움직입니다. 지금은 1구간이에요. 저가의 물량을 받기만 합니다. 왜?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AI 버블론. 어쨌든 사긴 사는데 저가에 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긴 가겠지만은 제가 설명드렸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서 얘가 돌아오잖아요. 너무 멀리 가서.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일정 거리가 되면 다시 앞서 나갑니다. 그 전에 여러분 매집을 해놔셔야 되겠죠. AI 시대가 여기서 끝나진 않죠, 여러분. 그죠? 갑자기 너무 멀리 간 것뿐입니다. 자, 삼성전자 밑에 보시면은요, 홈페이지에 쭉 보면은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가전 부분일 뿐이고, 삼성전자는 포트가 3개죠. 가전, 반도체, 또 뭐가 있습니까? 디스플레이입니다. 키는 반도체가 지고 있죠. 자,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주가가 안 갔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에 뒤처져 있습니다. TSMC가 60% 정도 돼요. 점유율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팹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HBM 아시죠? 퀄테스트,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이닉스가 거의 60% 정도 됩니다. 두 회사에 처져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아직 퀄테스트도 완벽하게 통과 못했고, 더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엄청난 수율입니다. 80%, 10개 중에 2개만 불량품입니다. 이게 실적에 치명적이거든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못 갔던 겁니다. 그럼 HBM은 어떤 거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이게 12단짜리거든요. AI 칩이 작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죠. CPU, GPU, HBM. 추가로 AI 가속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이 12단짜리 연말에 이거 납품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8단 현재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직 완벽하게 퀄테스트 통과 못했어요.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뚫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수율이죠. 하이닉스의 80% 경이적인 수율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아직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TSMC 시총이 1200조 정도 되고 엔비디아가 3600조 정도 됩니다. 터무니없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글쎄요. TSMC한테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주가 반토막이죠. 엔비디아 현재 슈퍼 갑 중의 갑입니다. 6배 정도 싸죠. 5배, 6배, 7배 정도 쌉니다. 삼성전자 500조 정도 되니까. 엔비디아 시대 아니겠습니까? AI 칩. 물론 AMD도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자, 엔비디아에서 TSMC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 점유율이 90%입니다. AI 칩,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두 번째,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은 점유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거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죠? 자, 근데 메모리 반도체도 좋아졌습니다. 왜? AI 칩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실적이 좋아졌죠? 오히려 실적은 TSMC보다 좋습니다. 주가를 받칠 수 있는 요인이죠. 자, TSMC하고 차이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파운드리 시장 60%, 삼성전자 11%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패키징 기술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패키징입니다. 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와 설계하는 팹리스, 파운드리, 그 다음에 오사트,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자, 이 두 개도 중요하지만 설계와 생산,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후공정 작업.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아웃소스드 어셈블리 앤 테스트. 이게 TSMC가 앞서 있습니다. 이 기술도 따라잡아야 돼요. iQub라는 기술이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참 여러 가지로 TSMC에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독점구도 깨지나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8단은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남은 건 12단입니다. 연말에 이거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퀄테스트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이닉스의 경이적인 수율 이거 따라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삼성전자한테 호재가 생겼어요. 블랙엘 결함이 생겼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 어디 결함이 생겼냐? AI 가속기입니다. 네 가지 부품 중에 하나였죠. 머신러닝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AI가 학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AI 가속기. 엔비디아가 이게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출시합니다. 자, 블랙엘에 이게 결함이 생겼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에서 TSMC로 이어지는 1 공급망,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2 공급망. 여기서 AI 가속기가 내년부터 출시됩니다. 그러면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블랙엘의 결함을 빨리 찾지 못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오죠. 가속기가랑 삼성전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아직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자 이거 출시가 안 된다면 삼성전자, AMD 삼성전자 라인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사이익을 보겠죠. 자, 그 다음에
CXL 기술이 있습니다. 용량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DRAM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HBM을 만든 거거든요. 반도체 웨이퍼를 여러 단으로 쌌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시대. 자, 근데 CXL은 뭐냐면요. 데이터 자체를 자 컴퓨터 안에서 빠르게 보내는 겁니다. 빠르게 전환시켜 순환시켜. 일종의 익스프레스웨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아닙니까? 이게 인터페이스를 엄청나게 키운 겁니다. 속도를 키우기 위해서 정보 전달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컴퓨터 안에서.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공유하는 이 기기 안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 안에서.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 적절한 비유입니다. 지금의 HBM 구조는 뭐냐면요. 5명이 있는데 자, 물통을 5개 줬습니다. 5리터를 써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5명이서 버려지는 물도 있고 더 써야 될 물도 있을 겁니다. 물이 좀 낭비될 수도 있겠죠. 안 쓰면 버리니까. 근데 5명이 있는데 5리터 통을 준 겁니다. 그냥 5명이 알아서 쓰라고. 버려지는 물이 없을 겁니다. 0.5 쓰는 애도 있고 1.5 쓰는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기존의 HBM 방식이라면 이게 CXL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공유하는 거를 빠르게 해준 겁니다. 컴퓨터 안에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이 기능 CXL 기술.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HBM은 과거 유물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쯤 되면 삼성전자가 여러분 주가에 플러스 요인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마이너스 요인 말씀드렸죠. 시스템 반도체와 HBM 뭐죠? AI 가속기 내년에 삼성전자께 출시됩니다. 블랙엘의 결합을 이용해서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AMD와 삼성전자 라인. 두 번째, 자 CXL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자 HBM보다는 훨씬 앞선 기술입니다. 이거는 정보만 쌓아놓은 거죠. 그냥 많은 데이터를. 이거는 공유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인터페이스의 확장.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죠. 완전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정리하면은 삼성전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고평가됐다 그래서. 자,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에 뒤처져 있다는 부분. 세 번째, HBM에서 자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죠? 플러스 요인은 뭐죠? AI 가속기, 블랙엘의 결함이 생기면서 삼성전자 주목받고 있습니다. AMD와 삼성전자 공급 라인. 다섯 번째, CXL 기술입니다. 플러스 요인입니다. 일장일단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하단은 지지가 될 겁니다.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오늘도 반등이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추세가 살짝 깨졌어요, 지금. 그죠? 깨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AI 관련 종목은 더 그렇죠. 주봉도 살짝 아슬아슬하죠. 오랫동안 지켜왔던 추세가 살짝 저점이 하회하는 모습. 이거는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저점 다시 확인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월봉. 월봉 아직 괜찮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갖고 있는 게 28%나 됩니다. 자, 두 번째, 외국인이 56%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 내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아마 이런 리포트 없을 겁니다. 배너 있는 번호, 배너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010-3158-8575 여기로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직 1단계 매수입니다, 외국인들. 2단계 가야 움직입니다. 2단계 정도 가서 여러분 매수하시면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삼성 R로 보내시면 이 전략 자료 제가 보내드립니다. 언제 사의 저점인지 이 리포트 안에 시나리오가 짜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인데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무료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158-8575 이 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무료방이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임라인 확인해 봐야죠. 자,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 폭이 결정되겠죠.
자, 삼성전자 포함해서 10월 중순까지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옵니다. 좋아야 될 겁니다. 실적. 그죠? 자, 우리나라는 그리고 중동 문제 원만하게 해결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10월 중순까지 주가는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자, 전략 자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삼성 알 있었죠. 헤지펀드 매집 전략.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 방입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방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이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 삼성전자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이 리포트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외국인과 사모펀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2단계 들어갈 때 여러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리포트 꼭 받으시고요. 삼성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의 키를 쥐고 있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주주 빼고. 자,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주가의 키를 쥐고 있어요. 얘네들은 뭘 볼까요? 엔비디아를 볼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볼 거예요. 그때까지 1단계 진행하다가 확인되는 순간 2단계로 갈 겁니다. 여러분 얘네들 따라가야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전략 전술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요. 대응 잘 하시고요. 빠졌다고 막 사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 꼭 확인하시고 대응 전략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이 어떤 장이냐? 앙드레 코스틀라니의 계산 책론이 딱 맞는 장입니다. AI가 좋은 건 알겠는데 대단한 건 알겠는데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반려견이 돌아본 순간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돌아가는 중입니다. 실적 주가 항상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버블이 깨지는 과정. 근데 일정 거리가 되면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보기에는 10월 중순까지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자료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